자, 이번 영상은 지구의 위도별 열수지 한번 가겠습니다. 보면은 해수의 성질에서부터 지구의 변화, 기후 변화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구의 열수지 부분입니다. 자, 이 지구의 위도별 열수지 부분을 보면은 지금 공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구의 열평형 열수지 자체가 중학교 3학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구과학 1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거의 똑같더라고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간단하게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면요. 이 그래프는 예전 영상에서 한번 그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보면 이렇게 변화가 심한 곡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약간 덜한 곡선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제일 오른쪽이 위도 0도 그 다음에 제일 이쪽 왼쪽이 위도 90도 네, 극지방인 부분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요 부분이 제가 조금 그죠? 너무 많이 왼쪽으로 갔네요. 좀 더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그림을 대강 그린데도 좀 심했죠, 방금 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정도. 네. 봅시다. 보면은 지금 위도 0도와 위도 90도 사이의 에너지 크기가 요게 복사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양 크기가 큰 게 뭐냐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위도별로 별 차이가 없는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네,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입니다. 이거는 책이나 문제집에 되게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조금 보셔도 되고요. 그리셔도 됩니다. 자, 보면은 여기 지금 교점까지로 봤을 때 위도 0도에서 이 교점이 약 한 38도 혹은 40도 정도 됩니다. 네. 이걸 봤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0도에서 38도까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크게 되죠. 네, 크게 되니까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네, 에너지가 과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38도부터 극지방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의 수송량을 보면요. 에너지의 수송량 자체를 보면은 이 교점에서 에너지의 수송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수송량 최대를 보이게 됩니다.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서 보통 나올 때 보면은 이 그래프가 나와져 있고 여기에 A라는 표시나 이런 기호를 표시해 주면서 이 지점에서 에너지가 가장 이동이 없다 혹은 에너지가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수송량이 최대입니다. 0도에서 넘치는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로 가면서 계속 수송량이 최대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위도별 열수지에 대해서 이 그래프에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위도별로 위도를 0도와 90도 전체를 봤을 때 열이 지금 어떤 부분은 과잉이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죠. 네, 그래서 우리 지구 그 다음에 자연은 항상 평형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불균형 자체를 어떻게 만든다? 불균형을 평형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열들을 어떻게 수송 그 다음에 해소를 하느냐? 바로 하나는 대기로 해서 수송을 하고요. 하나는 해수로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에서 일어나는 순환을 대기의 큰 순환이라 해서 대기대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해수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지구과학 1에서 큰 단원으로 중단원으로 나와 있는 대기대 순환과 해수의 순환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다? 지구의 어떤 평형, 열 평형을 위해서 대기대 순환과 해수의 순환이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대 순환 부분을 보면요. 대기대 순환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이 위도별 열수지의 OT 방향지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기대 순환에서 보면요. 자전의 어떤 지구의 자전을 하느냐 그 다음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자전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자, 대기대 순환의 모델이 크게 나오는데요. 이쪽 왼쪽에서는 자전을 하지 않았을 때 대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자전을 했을 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두 가지의 어떤 경우의 모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1세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세포는 1세포 할 때 셀이란 표현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네, 1셀 모델이라 하거나 혹은 3세포, 그 다음에 자전을 했을 때는 3세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3세포 모델 하면은 대표적으로 중학교에서도 계속 배웠었죠. 3세포 모델 하면 네, 헤들리 순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에 극순환이 있고 가운데에 페렐 순환이 있었죠. 네, 요것도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해수의 순환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해수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일단 표층에서 움직이는 표층 순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층에서 움직이는, 바닥 쪽으로 움직이는 심층 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층 순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3세포 모델, 우리 자전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3세포 모델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표층 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표층 순환도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중학교 때 아마 했을 겁니다. 네. 했을 겁니다. 자, 표층 순환은 크게 열대, 그 다음에 아열대, 또 뭐가 있죠? 네, 한대 순환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구과학 1에서는 하나 더 배우는 게요. 표층 순환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화를 했는지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짧게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심층 순환 한번 봅시다. 심층 순환은 보통 예시로 무엇이 나오냐면요. 네, 많은 심층 순환들이 있지만 대서양의 심층 순환을 보통 심화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심층순환에서도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동이 일어났는지 또 보게 될 건데요. 이때 우리 해수의 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해수가 왜 이렇게 나눠지는지를 보이는 변인을 우리가 공부를 먼저 하게 됩니다. 해수에 대해서. 그래서 수온, 네, 그 다음에 염분, 이때 해수의 어떤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수온, 염분,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네, 용승, 침강, 그 다음에 네, 에크만 수송이 있는데요. 다음 영상들을 위해서 제가 번호를 하나씩 붙여 드릴게요. 자, 수온은 1번, 그 다음에 염분은 2번, 그 다음에 밀도는 3번, 용승 침강은 4번. 네, 에크만 수송까지 4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용승과 침강, 그 다음에 에크만 수송 같은 경우에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네, 적도 용승이 있고요.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게 적도 용승, 그 다음에 적도 잡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적도 용승과 적도 잡류를 이제 구분하는, 이거는 적도 잡류 부분은 아마 네, 교육과정에 안 나와 있을 텐데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여기서는요, 보통 수온이랑 같이 연관이 되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래프로 같이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네. 보면 이제 심층순환의 변동까지 했었죠. 근데 이 심층순환의 변동 일어나는 원인이 보통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우리 심층순환이 변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심층순환과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구온난화는 결국에 무엇에 의한 겁니까? 네, 결국 큰 대분류로 가면 기후변화랑도 관련이 있죠. 이때 기후변화에서 보면요. 지구온난화는 결국에 우리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인간 활동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인간 활동 외에 이제 자연적인 내적, 그 다음에 외적인 그런 영향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외적으로 지구 속,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의 문제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내적, 외적 요인을 볼 거고요. 이 지구 온난화도 이제 살펴보면은 무엇으로 나뉘어지냐면 결국에 네, 복사 평형의 개념으로도 네,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능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숫자로, 그 다음에 수식으로 덧셈 뺄셈으로 괴롭히는데 이건 역시 네. 이해가 바탕이 되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복사평형하면 항상 나오는 게 온실 효과죠. 요까지 보면 이제 기후변화를 볼 거고요. 근데 요걸 봤으면 이제 우리 해수 순환과 그 다음에 대기대 순환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볼 겁니다. 얘네 두 개가 이제 변동을 합니다. 변동을 하면서 이제 평상시와 이제 해양은 해양대로, 대기는 대양대로, 대기는 대기대로, 그 다음 해수는 해수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얘네 둘이, 대기와 해수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그 다음에 무역풍의 변화가 있을 때,
변화가 있을 때를 주로 비교를 하는데요. 이때 평상시라고 얘기를 하면 평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역풍의 변화가 있을 때를 보통 관측년 혹은 무역풍의 변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걸 두 개로 크게 이제 나눠서 볼 겁니다. 이제 평상시를 뜻하는 게 이제 대기와 해수의 그런 순환, 연관 관계를 평상시에는 몬순 아니죠. 워커 순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평상시에 일어나는 그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역풍이 약하게 되느냐 혹은 강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태가 달라지죠. 약할 때에는 우리가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니냐라고, 강할 때는 라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무역풍의 변화에 따라서 워커 순환, 엘니뇨, 라니냐 얘네가 다 변화하는 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했냐면 엔소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 무역풍의 변화는요, 결국에 평상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시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워커 순환의 이동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지구의 위도별 열수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었는데요. 네, 요거는 아마 강의가 한 4강에서 5강의 정도로 분할되어서 서서히 올라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수온, 염분, 이 지금 해수의 순환과 관련된 변인에 대해서 먼저 배울 예정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